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와 함께하는 사단법인 아침의 사기 에너지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아침의 정다희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강 기후변화의 진실과 합리적인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석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이며, 사회는 사단법인 아침의 하경숙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강 사회를 진행할 사단법인 아침 하경숙 이사입니다. 8강 제목은 기후변화의 진실과 합리적인 탄소 중립인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석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엉터리 환경단체들하고 소송도 불사시면서 싸우고 계시는데, 이런 대단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은 미국 레카스대 최초 환경과학 박사시고요. 한국과학재단 해유치과학자, 한국과학재단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자유환경총연맹 공동대표, 미국 이산화탄소연맹 정회원, 세계기후선언대사,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자,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유엔에서 말하는 지금 국제 협약이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나가야 되느냐, 이제 그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하나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지금 국가 발전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기회다.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해 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뒤에 그러면은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뭐나, 그다음에 무엇이 진실인가 하면은 여기에 하와이의 이 큰 섬 마우나로아의 해발 한 4,000m가 넘지요. 여기에 1958년도부터 이 찰스 데이비드 킬링이라는 이분이 여기에다가 이제 관측소를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온부터 해가지고 이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280 정도가 되었던 것이 지금 계속 증가해가지고 이제 420까지, 원래 420까지 온 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진실이죠. 그리고 이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증가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온은 한 번 떨어졌다가 소위 말해가 1880년부터 이렇게 추워졌다가 다시 또 증가하고 또 추워졌다가 또 증가하고 지금은 이제 멈췄다가 2010년도에 다시 한번 또 점핑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이게 과연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냉각화가 일어났고 온난화가 일어났고, 그럼 이때는 또 왜 이렇게 온난화가 일어났느냐. 또 하나가 이제 이 보면은 지구의 이 공기 중에서 78%가 질소고 한 21%가 산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체 중에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0.04%고 CO2가 0.04%인데 그 중에서 96.7은 뭔가 하면은 자연에 의한 거고 인간은 그 중에서 3.2%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지.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죠. 지금 태양이라는 게 태양계에 어마어마한 태양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작은 여기에 살면서 태양보다도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더워진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태양계 질량이 99.85%고 지구에 미친 에너지의 99.98%가 태양 에너지라는 거죠. 그 결국은 이게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태양은 무시하고 이산화탄소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가 그러면 거짓말이냐? 방금 본 것은 진실이고 말이에요. 98년, 99년도에 이 마이클 맨이라는 이 친구가 펜스테이트 교수죠. 그 당시에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가 논문을 썼는데
나무 나이테로 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그 한 오래된 이런 나무들 가지고 나이테를 분석하고 또 그 캐나다의 그 세인트 로렌스 강 지역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분석해 보니까 지구의 기온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여기에 증가를 했다. 이게 이제 하키스틱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완전히 지금 잘못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 뭔가 하면은 허버트 램이라는 영국의 이스트 잉글리아 대학 교수,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지구의 기온이 1100년 동안에, 과거 1100년 동안에 보면은 바로 중세의 온난기가 있었고, 근데 이 중세 온난기도 이게 이 사람은 잘라봤다고요. 잘랐는데 여기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그린랜드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살고 지금도 그린랜드에 살았던 사람들의 여기에 이게 그 성당택이죠. 캐톨릭 처치가 하블리 처치라 해가 노르웨이 사람들이 바이킹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살았던 촌락도 다 있고 이게 있어요. 이게 있고 이때 이제 여기 이 중세 온난기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고 이 내용들이 보면은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 책을 봤는데 한 10년 전에 지구 온난화에 속지 마라라는 이 Unstoppable Global Warming이라는 이 책이 우리나라 번역되었어요. 이 책 보면은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 이름도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때 보면은 웨스턴 세틀먼트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 이쪽에 있던 사람들 추워가지고 1300년 정도에 다 떠났고, 지나자마자 요 밑에 있는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 1500년 정도에 이게 이제 추워지니까 이 빙하기가 되니까 떠났다는 게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이 또 소빙하기 때 말이에요. 1600년경에 소빙하기 때도 다 증거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영국의 템즈강이 얼지 않는데 이때 1677년에 얼었던 것을 그림으로 남겨져 있고, 영국이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기록을 남겨놓는데 그때 기록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언제 몇 번 얼었다. 이 1400년대에 2번 얼었고 1500년대 16세기에 5번 얼었고 1600년대에 10번 얼었고 이게 1700년대 6번,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나와요. 지난 그 19세기 1800년대는 한 번 얼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빙하기 때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지금 이제 더워지고, 지금 우리가 이때 더워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 얘는 뭔가 하면 이게 아니고 다 잘라버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그리고 그때 또 지금 그 네덜란드의 운하에서 스케이트 타고 했던 것들이 그림으로도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기록이 다 있어요. 중세 온난기 소빙하기에 있었고, 이 소빙하기 때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이럴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 거예요. 죽고 그 전에도 보면은 병정대기근, 개갑대기근,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곡식이 제대로 안 물지 않아 가지고 빙하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기근이 들고 했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한여름에 눈이 내리자 조선의 기온이 뭐 변했다 이런 나오는데 이게 다 기록이 있어요. 17세기 1600년대 이상기후 조선을 흔들다 그러면서 이 경신대기근 때 100만이 사망하고 을병대기근 때 140만이 사망. 이 경신대기근 같은 데는 보면은 그 당시에 조선 인구가 500만이었어요. 그 20%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여름이 되어도 이게 곡식이 안 물지 않고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데 이 소빙하기 때 천변제의라 해가지고 이때 보면은 여름에 때 아닌 수박, 서리 뭐 이런 것들이 내리고 해가지고 그 제대로 이게 다 이게 뭔가 하면 그거 아니에요. 1600년대, 1500년대 이럴 때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육도 먹고 했다는 이런 것들이 기록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지구 온난화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이 엘고아예요. 엘고아 이 사람이 저도 이거 보고 처음에는 이제 정말 속았죠. 이게 그 이산화탄소하고 기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갔다. 자기가 이거 불편한 진실 찍으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65만 년 동안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얼른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은 기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 보스톡 아이스코어라는 데 가면 남극에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 파가지고 40만 년 좀 넘게까지 이제 이게 기온 변화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말입니다. 기온이 먼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게 마치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온이 증가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나온 게 뭐냐면 2006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자료들이 뭔가 하면 이 사람 완전 사기쳤다. 왜 사기쳤느냐 하면은 벌써 1999년도에 말입니다. 사이언스지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 미국의 UC 샌디에고 스크립트 저기 있어요. 해양연구소에서 나온 논문에 보면은 이 논문에 초록에 이런 게 나와요. 먼저 이게 더워지고 after warming of the last 3km 먼저 더워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는데 얘는 뭐 한가면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가지고 이 불편한 진실을 찍어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노벨상도 타고 뭐 했던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바로 여기죠. 이게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한 800년 정도 먼저 기온이 증가하고 800년 뒤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기온이 증가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왜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기온이 증가하느냐. 이거는 1920년도에 그 밀란코비치라는 이 세르비아의 천문학자죠. 이 사람이 이론을 세웠던 거죠. 왜 이게 지구가 더워졌다가 이게 추워지느냐, 추워졌다가 더워지고 하느냐.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원형 가까이 돌았다가 반드시 원형은 아니에요. 원형 가까이 돌았다가 타원형, 좀 더 큰 타원형으로 돌았다가 이런 식으로 궤도가 10만 년 주기로 변하고 각도가 또 이게 지축의 각도가 4만 천년 주기로 변하고 또 이게 팽이가 돌듯이 흔들리 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천여성 자리를 우리가 북극이 위치하고 있다가 어떤 때는 북극성을 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차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추울 때가 7만에서 12만 5천, 간빙기가 만에서 15,000년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이 사람이 이론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확인을 못 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 계산을 다 했어요. 그 당시에 1920년대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뭘 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산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제임스 크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대학 수의였어요. 무학인 대학 수의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 앤더소니안 대학교에 과거에는 스타트 클라이드인가 뭐 여기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면 여기에 대학 수의가 하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기록을 남겼는데 이걸 보고 이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1970년대에 와서 이것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왜 지구가 이렇게 돌고 하는가 하면은 태양 주변을 도는 게 뭔가 하면은 지구만 도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성들이 도니까 그 위성과 이성이 만날 때 만류 인력이 달라지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10만 년 주기로 변할 때 말이에요. 기온은 6도에서 8도씨로 변하고 이산화탄소가 한 그 뒤에 따라 가지고 한 100ppm 정도를. 그 원인은 바로 밀란코비치 때문에 기온이 변하고 100ppm CO2가 변하는 이유가 뭐냐? 바다에서 온 거죠. 그 지금 현재 이런 게 다 추정되는 거죠. 대기에 있는 CO2하고 바다에 있는 CO2를 비교하면은 바다가 한 45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바다가 천천히 더워지면서 다시 올라오니까 이런 식이 됐는데 엘고아라는 사람은 완전히 잘못됐고 이것을 지금 전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 자기는 지금 다 대꾸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가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지구의 기후 역사예요. 우리가 흔히 지구가 46억 년인데 한 5억 7천만 년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때 캄브리안기 때 생물들이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때 지구에 살았던 여러 가지 생물들, 특히 바다에 살았던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퇴적되어 있는데 그 퇴적되어 있는 플랑크톤을 가지고 프록시로 가지고 그걸 추정해 나가는 거지. 그때 있었던 화학물질 피지컬 상태 어디에 언제쯤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 추정을 하는데 그러고 탄소 동위원소로 가지고 그때 연도까지 다 해가지고 이산화탄소의 양하고 여기에 온도의 이 변화를 다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질학에서 고기후학 쪽에서 다 인정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이산화탄소하고 기온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이런데 보면은 중생대 때 그 주라기 때 그때 보면은 뭐 트리아식 이럴 때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아주 낮았고 이것은 높았고 기온은 높았고 여기도 전혀 안 맞는 거죠.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러고 지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불가마와 얼음집 핫하우스 아이스하우스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이것도 다 인정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의 저탄소 위기가 왔다. 식물은 말이에요. 150 ppm 이하 되면 살지 못해요. 우리가 동물이 산소가 부족하면 질식하듯이 식물도 이게 150 ppm 되면은 못 사는데 한 번은 이때 그러니까 이제 석탄기 말에 한 번 왔고 또 하나는 이제 백악기 말에 또 한 번이에요. 두 번에 지금 우리는 지금 요 끝에 있어요. 살고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 5천만 년 전부터 지금 지구는 씻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5천만 년 전부터 씻고 있는데 씻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대륙 이동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은 우리는 빙하기예요. 아이스 에이지에 있고 그걸 또 여기 홍적시의 빙하기로 나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지금 10도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 10도가 더 높을 때 훨씬 더 지구에는 생물이 활발하게 진화하고 아주 굉장히 그 왕성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홀로세 그러고 나서 이제 10,000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인간이 10,000년 전부터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11,000년 전부터 빙하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홀로세 간빙기에 있는 거죠. 간빙기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초기 이 인류가 정착 생활할 때 초기 한 4,000년 정도는 따뜻했어요. 지금보다 한 2도 정도 따뜻했다는 거죠. 그때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런 데는 다 사람이 살고 했다는 거죠. 그 남아있는 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게 있고 그 이후에 이 신빙하기 이쪽을 떨어지잖아요. 6,000년 동안 지금 빙하기로 다시 전체 중에서 온난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지금 추운 시기에 떨어져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기온은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메탄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우리 중세 그저 소빙하기 지나고 이제 빠져나오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이것도 다 추정이 되는 것들. 260에서 지금 280으로 가고 메탄가스도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메탄가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하면은 기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온은 지금 2도씨가 떨어졌다. 왜 그러냐? 태양의 활동이 달라지고 지축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니까.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5,000년 정도로 따라보면은 미노안 온난기, 로만 온난기, 중세 온난기.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이게 더워진다고 난리인데 미노안 온난기 때가 언젠가면은 그리스 시대고 로만 온난기가 로만 시대고 이 중세 이제 1100년 뭐 이럴 때예요. 이럴 때 다들 인류 문명은 발달했다는 거죠. 추울 때가 훨씬 더 이게 지금 인류가 힘들고 질병에 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게 이제 지구 역사를 간단하게 그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은데 간단하게 봤고요. 지구의 기후 역사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 책을 보고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별 관심도 안 가지고 했는데 이게 두 번의 저탄소기가 왔어요. 한 번 이런 식으로 떨어졌죠. 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석탄기 때 한 1억 년 넘게 어마어마한 이 나무들이 석탄이 자라는 거죠. 이게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땅 속에 묻혔는 거죠. 이 땅 속에 묻혔는데 그 당시에 뭔가 하면 곰팡이가 없어요. 곰팡이가 있어야지 이 나무에 있는 니그린 성분을 분해하는데
곰팡이가 진화해 오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다 석탄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땅속에 나무를 묻어놔도 석탄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다 분해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석탄기 말 페르미안 이때 뭔가 하면은 곰팡이가 진화돼 나와가지고 묻히는 것들을 나무의 것들을 다시 분해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가 다시 올라갔고 또 한 번은 뭐냐? 이 백악기. 백악기 이 시기는 뭔가 하면은 바다에 있던 이 조개류들, 조개류, 산호, 또 일부의 칼슘 카보네이트가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말이에요. 이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그러한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죠. 플랑크톤까지 돼가지고 이 백악을 형성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우리가 좀 꺼내가지고 시멘트 만들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떨어졌어요. 그 이때는 한 400 ppm 정도로 떨어졌고 이때는 거의 한 180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때 떨어져 가지고 특히 또 이 밑에 이제 빙하기 때는 뭐냐면은 바다가 차니까 더 많은 산소가 바다에 녹아 들어가 보니까 대기에 남아 있는 게 182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182까지 떨어졌는데 간빙기가 와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280까지 올라온 걸 우리가 뭐냐면은 인간이 이때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여기에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 소위 말하는 화석 연료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420까지 끌어올렸는 거예요. 끌어올렸는데 결국은 이쪽에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지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한 분은 곰팡이가 살리고 한 분은 인간이 화석 연료를 써가지고 살렸다는 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이 에너지가 보면은 태양에서 말이에요. 100 정도가 내려오면은 그냥 반사돼 나가는 거는 한 30%고 한 번 왔다가 땅에 흡수되고 물에 흡수되고 해가지고 나가는 게 한 70%가 되는데 이 중간에 요것을 잡아가지고 나가는 거를 잠시 머무르게 하는 게 바로 온실 효과인데 이 온실 효과의 95%는 뭔가 물이 한다는 거예요. 대기에 있던 수분이 하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3.6%를 이산화탄소가 하고 또 일부 나이트로스 옥사이드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데 인간이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로 가지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0.12%예요. 지구의 온실 효과의 100% 중에서 1%도 안 되고 0.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게 또 이 분야에 이 하는 사람들을 다 이게 밝혀져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내려오는 빛은 전혀 이산화탄소가 잡는 역할을 못하고 있고 여기에 나가는 것도 말이에요. 나가는 것도 파장이 물하고 겹치가 이건 전혀 못하고 있죠. 파장이 물하고 겹쳐가지고 이게 물이 없을 때는 이게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고 낮은 농도에서 역할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물이 어느 정도 있고 농도가 올라가면 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미니스쿨 롤이라는 거지. 이산화탄소 역할이라는 게 극히 미미하다. 그게 입증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입증이 돼요. 지난 1997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016년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기온이 좀 증가했어요. 이때 뭔가 하면은 스탑됐어요. 이게 글로벌 워밍 히아투스라 그러는데 이 스탑될 때 뭔가 하면은 지구의 이산화탄소 증가는 말이에요. 전체 중에서 지금까지 산업화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으로 나왔는 이산화탄소 총량 중에 25%가 4분의 1이 이때 배출됐는데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면은 이때 팍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이 전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자료도 나왔어요. 이런 자료가 뭔가 하면 이거는 미국에서 관측되어 있는 지금 미국에 보면은 그 히스토리컬 템퍼러처 리코더라고 그 과거의 템퍼러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지금 미국이 언제 더웠느냐? 지금보다도 이때가 더 더웠다는 거예요. 이때 1934년 이때 말이에요. 미국의 더스트볼 사건 일어나고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덥고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300 ppm 정도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더웠느냐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게 이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진짜 원인은 뭐냐? 이 세 가지라는 거죠. 태양과 구름과 해류라는 거죠. 이게 태양을 하는 사람들이 다 활동이 나와 있어요. 솔라 사이클이 쫙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은 저 더워가지고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더운 시기, 모든 지금 소빙하기가 좀 다시 오고 있어요. 다시 오고 있는데 이게 있고 그리고 이것도 다 계산되고 있어요. 지구 도달 태양의 에너지는 뭔가 하면은 스퀘어 미터당 1368와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0.3에서 0.6와트 per 스퀘어 미터. 태양이 활발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이 그 지구에 그 내려오는 그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데 이걸 내가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지구의 하늘은 이것도 나도 이게 이번 이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지구의 하늘을 67 내지 68%가 항상 구름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안 덮여 있으면 위에 덮여 있고 항상 이 구름이 있고 그럼 또 구름은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위에 있을 때 구름하고 아래에 있을 때 구름하고 어떤 거는 아래에 있으면 하나의 단열재 역할을 해가지고 나가는 걸 막아가지고 보온 역할을 하고 위에 있으면 반사를 해가지고 냉각을 시키고 이게 구름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구의 저 기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면적이 1% 변화하면은 온도가 0.8% 변화, 0.8도씨. 0.8도씨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100년 동안에 지금 지구온난화 됐다는 게 0.8도씨 아니에요. 구름 1%가 변했는 정도가 지금 100년 동안에 온도가 증가했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태양의 활동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면은 말입니다. 그 저 우주선이 내려오는 걸 막는 거지요. 태양의 활동은 두 가지의 지구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직접 내려쬐는 이것 때문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우주선이 내려오는 걸 막아가지고 우주선이 내려와야지 구름이 잘 생긴다는 거죠. 잘 생기는데 이게 우주선이 내려와야 되는데 결국은 태양의 활동이 떨어지면은 구름이 증가해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라는 것은 구름도 변화시키고 또 하나가 뭐냐 직접 에너지도 달리시키고 그 지금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이건 지금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나온 거예요. USDOE에서 나온 건데 지금 그 지구의 여기에 온실 효과의 95%는 아까 물이고 3.6%는 바로 이산화탄소인데 인간에 의한 거는 요거 다 합하면은 0.12% 아까 이야기했죠. 0.12%인데 이 지금 이것도 다 계산되어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에 가지고 지구에 일으키는 온실 효과는 스퀘어 미터 2와트 per 스퀘어 미터예요. 그러면 2와트 per 스퀘어 미터 같으면은 그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같으면 0.064예요. 그러면 0.064인데 이 0.064는 태양의 흑점에 의해 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몇 배나 10배도 안 돼요. 얘가 한 10배가 넘는 거죠. 그런데 태양의 활동, 흑점 활동은 무시하고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해류예요. 해류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태양의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적도 부근에 열이 많지요. 적도 부근에 열이 많고 극쪽은 방출하는 거죠. 물론 여기도 방출하지만은 네트로 따지면은 이쪽은 네트가 이쪽에 많고 네트가 이런 식이죠. 여기가 많이 들어오고 이쪽으로는 나가는 게 많지요. 이걸 이동시켜 주는 게 뭐냐? 해류가 하는 거죠. 해류와 바람이 하는 거죠. 이 해류와 바람이 하는데 이 바람이 태풍이 바로 그거죠. 태풍의 원리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더운 이 열을 북쪽으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바람이 세지고 그때 달라지고 이 해류는 하나의 경량을 트렌드를 가지고 이제 변해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뒤에 책에도 나오는 건데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아까 그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 그 거짓말을 쓴 미국의 칼텍의 스티브 쿠닌이라는 교수 책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오바마 밑에서 기후 에너지부의 그 에너지 차관 보호를 했던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완전히 기후변화 완전히 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AMO라 해가지고 아틀란틱 멀티 디케이달 오실레이션 그 아틀란틱 그 대서양에 있는
그 해류 변화. 물론 그 지구에는 7가지 중요한 해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서양에 있는 거예요. 이게 60년 내지 80년 주기로 변하는데 이 주기를 보니까 지구가 더워졌던 거. 바로 1930년대부터 한번 더워졌다가 식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더라. 이것도 상당히 해류, 구름, 태양 이것이 지구의 기온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는 그럼 뭐냐? 지구에서 상당히 그 보약이라는 거죠.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태양과 물 이걸로 가지고 우리 모든 동물, 식물이 다 먹고 사는 거지. 다 이걸로 가지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주면은 이게 잘 있긴 자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일부 저 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또 실제고 보면은 뭔가 하면은 애들이 그 저 식물에다가 화초에다가 말을 걸면은 if you speak kindly to plant 그럼 잘하는 거예요. 잘 자란다. 그 처음에 이제 그 패트릭 무어 이분 썼는 책에도 보면 나와요. 나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식물에다가 화초에다가 말을 걸면은 화초가 잘 자란다 그러는 게는 어느 바보가 그 저 식물이 말을 알아듣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내뱉는 말이에요. exhaled breath 이게 4만 ppm이에요. 4만 ppm으로 이게 불어주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내가 그 다 설명하기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온실에 말이에요. 온실에 이런 온실 기계로 가지고 지금 온실 농업하는 사람들은 1500ppm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잘 그렇게 해주면은 잘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온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기계를 사가지고 온실에 집어 넣어주면은 식물이 훨씬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잘 자라는 이유도 있어 보면.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병충해를 막아주고 여러 가지 물도 효율적으로 쓰고 하는. 여기 보면 이런 자료들 나오죠. 여기에 그 391대 하고 550 주니까 훨씬 더 잎도 줄기도 튼튼하고 뿌리도 뭐 잘 자란다는. 그게 왜냐하면은 얘들이 진화해 올 때는 말이에요. 얘들이 진화해 올 때는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다 1000ppm 이상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뭔가 아까 이야기했던 식물이 150 이하 되면은 다 죽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잠수함 같은 데는 한 8000ppm 된대요. 8000ppm 정도 돼도 사람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고 안 살고는 이산화탄소 문제가 아니고 동물이 살고 안 살고는 산소의 문제인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쭉 있는데 제가 뭐 시간이 다 없어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의 이산화탄소는 하나의 그 중요한 12효과, 퍼틸리제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런 자료가 나와요. 이것도 그 패트릭 무어 책에 나오는 건데 이산화탄소 증가하니까 지금 식물이 더 푸르러졌다는 게 이게 호주의 위성으로 가지고 관측됐고 미국의 위성으로도 관측됐어요. 지금 보면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대충 40%가 더 풀어졌다. 이런 자료가 나와요. 그 우리가 흔히 뭔가 하면 1980년도부터 2020년까지 말이에요. 지구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미국 그 컨티넨탈 US 그 알래스카하고 하와이 뺏는 미국이죠. 한 3개 정도가 지금 더 풀어졌고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매 초당 축구장 2.7개만큼 더 풀어지고 있고 매년 이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 이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에 한 3배 정도가 더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실험도 한 거죠. 실험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주니까 훨씬 더 이런 자료가 다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런 그걸 하고 있죠. CO2는 오염물질이 아니고 I love CO2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데는 지금 그 우리 고속도로에 이런 걸 씌워놨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이 생명에 아주 에센셜한 필수 물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 이거 지금 기후 변화가 없으니까 편히 자라. 저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CO2 코얼리션 여기에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지구 생태계의 보약이지 독약이 아니다는 게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어 있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보십시오. 지금 지구에 계속해서 지금 저 식량이 밀, 쌀, 뭐 콜스 그레인, 옥수수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그렇다 해가지고 뭐 물론 농업 기술도 발달하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경작 면적은 말이에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농업 생산력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 뭐 농지가 지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 계속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악마화하고 있다. 이런 자료도 나와요. 보면은 우리가 먹는 45개 이 식량으로 쓰고 있는 45개 작물을 300 ppm 더 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떤 거는 뭐 77, 어떤 거는 뭐 여기 좀 더 낮은 거는 뭐 4점 얼마짜리 되지.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주모로 따라 가지고 다루고 이 자료는 뭔가 하면은 61년부터 2010년까지 50년 동안 증가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늘어나는 식량 생산을 돈으로 따지면은 3조 달러다. 앞으로 늘어날 거를 하면은 앞으로 2050년까지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9조 8천억 달러가 지금 늘어나다. 미시간 대학교에 미시간 주립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수들은 이런 이야기 하죠.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인류에게 행운이다. 어마어마한 행운이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행운이 말이야. 아프리카는 있고 뭐 유럽은 없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공짜로 주어지는 이러한 행운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후 위기라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데이터 보면 완전 거짓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자기들이 하면은 몰라도 반박은 안 하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는데 이게 봐십시오. 허리케인. 우리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우리 쪽은 태풍이라 그러고 호주는 사이클론이라 그러는데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일본, 우리나라의 필리핀, 대만에 오는 태풍 보십시오. 웨스턴 파시픽, 서태평양 지역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증가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이클론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해오리 바람, 토네이도도 강도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셴 해오리 바람. 그리고 폭염도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34년도 이럴 때 엄청나게 더웠다는 거예요. 덥고 지금 떨어지고 이게 다 EPA에서 나왔는 거예요. 폭염 지수 같은 게 다 이어나오고. 그리고 가뭄도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가뭄 지수가 8, 5, 3으로 지금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데이터 과학적이. 그 여기 보면은 허리케인, 태풍, 사이클론, 토네이도, 폭염, 가뭄 전부 줄어들고 있는데 전부 지금 우리가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데이터가 지금 다 거짓말인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인 걸 자기들이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왜 그러면은 이것이 이 태풍이 줄어들고 하느냐, 폭염이 줄어들고 가뭄이 줄어드느냐 이유도 나와요. 지구가 더워지면 말이에요. 지구 전체는 요만큼 더워지면은 극지방은 북극은 더 빨리 더워져요. 왜냐하면은 극지방에 수분들이 증발을 하면은 극지방에 원래 수분이 별로 없는데 지구가 더워지면은 수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수분에 해가지고 온실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그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북극 정폭이라 그래요. 북극 정폭. 북극 정폭이 일어나기 전에는 적도와 극하고의 온도 차이가 컸지요. 근데 정폭이 일어나면은 이 극하고 적도하고 물론 적도도 더워지지만은 온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지. 이게 줄어드니까 뭐 하느냐? 태풍이 약해지는 거지. 그 토네이 뭐 회오리 바람 뭐 전부 다 그 허리케인 다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지구가 더워지면은 정발량이 많아지고 대기 수분이 많아지고 강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더워짐으로 해가지고 강우량은 증가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계속 증발하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히트웨이브가 폭염 지수가 이 보십시오. 이게 34년 이걸 높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게 미국의 EPA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 폭염은 이때 더 높았네. 그것도 왜 그러면은 가뭄이 덜하냐? 이게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말입니다. 요 기공이 잠시만 열어도 되는 거죠. 짧게 열어도 식물이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다 빨아들이고 또 잎에 기공수가 줄어드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이 기공을 열었을 때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기공을 짧게 열고 기공수가 줄어들므로 해가지고 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이 물 사용, water use efficiency
이게 굉장히 21.6%나 이게 이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가뭄이란 게 뭔가 하면은 어떠한 주어진 지역의 생태계, 그 지역 생태계가 물이 부족할 때, 우리 그냥 물 부족하고 가뭄하고 달라요. 물 부족은 사람이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않을 때를 그게 물 부족이라 그러고, 가뭄은 뭔가 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생물상들이 생존을 할 수 없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데, 이게 지금 가뭄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 북극의 해빙, 바다 얼음, 북극곰, 이것도 완전 거짓말인 게 뭔가 하면은, 엘고아가 2008년도에 노벨상 타고 뒤에 했던 말이 뭔가 하면은, 북극의 얼음이, 북극의 빙하가 다 사라진다. 5년 내로. 그러면서 이제 한 게 뭔가 하면 이 뷰티풀 애니멀이, 북극곰이 이제 멸종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2021년 지금 이 위성으로 찍은 거지. 짱짱하게 있는 거지. 보십시오. 이 북극의 이게 빙하가 겨울에는 깡깡 차고, 이때 3월 달에 제일 많이 차요. 그리고 보통 9월 달에 이게 이제 줄어가지고 녹았는데, 이 녹는 것들이 이때부터 녹았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게 증가하고 있다. 다시 증가하고 그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곰이 말이에요. 이것도 참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믿고 그 한 게 뭔가 하면은 1960년대에 5천만 마리에서 15,000마리 있던 것이 지금은 거의 뭐 3만 마리까지 올라간. 그 이유도 있어요. 73년도에 이 오슬로에서 여기에 북극에 관련되는 나라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덴마크는 뭔가 하면 그린란드가 덴마크라 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이 뭐냐, 북극곰 보호, 북극곰뿐만 아니더라고. 다른 것도 뭐 생물상, 식물상 다 여기에 보호를 위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걸 안 잡는 거죠. 지금 그 노르웨이 같은 데는 북극곰을 못 잡고, 캐나다는 이누이족을 데리고 가서 잡고 뭐 이런데.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그 북극곰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사람을 마을을 덮쳐가지고 뭐 사람이 죽고 이런 거지. 이게 바로 북극곰. 그래가지고 지금 물린데, 이런 거를 또 제대로 한 사람이 빅토리아 대학교의 이 수잔 크로포드 교수가 상세하게 이런 자료를 다 내놓고 이런 책도 쓰고 했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지. 남극 대륙하고 북극 해저에 화산 활동이 있는 거죠. 또 이것도 우리 보면은 남극은 이 동쪽은 말이에요. 남극은 이게 동쪽과 서쪽인데 동쪽은 계속해서 이 얼음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녹는 데가 여기, 이제 방송국들이 가서 찍는 데가 여기에 가서 이런 걸 찍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최근에 보는 책에 보면은 BBC 같은 데서는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걸 찍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폭탄 집어넣고 리모컨으로 터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터뜨리니까 찍어놓은 사람이 자백을 하는 거죠. 가서 기다려도 안 녹으니까 우리가 가서 폭탄으로 가지고 터뜨렸다.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언젠가는 무너질 건데 뭐 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나오고, 여기에 이거 남극의 이쪽에 우리나라도 여기 세종기지가 있고 장보고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보면은 데이터가 많은데, 이런 데 데이터 보면은 독일에서 나온 데이터 보면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3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온도가 좀 추워지고 있다는, 여기는 추워지고 여기 있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 남극에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130개의 저기 있어요. 화산이 있어요. 2017년도에 91개의 화산이 다시 발견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활화산이 뭔가 하면 여기 2개가 있어요.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지금 이런 사진 여기 바로 이거로 여기가 지구대가 있다고요. 지구대가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지열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고 이것도 여기 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북극에 화산이 발견되고 터졌는 거 있잖아요. 임파서블 돼서 이게 수심 한 5,000m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화산이 터졌던 것들이 발견되고 하는. 그 북극도 이게 화산이 언제 터지냐 이런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는 거죠. 해수면 상승, 이것도 완전 거짓말이죠. 이 엘고아가 뭐 조만간 6m 상승해 가지고 뉴욕 맨하탄이 잠기고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뭔가 하면은 투발루에 뭐 마샬 아일랜드 뭐 이런 군데서 이제 말디브 뭐 이런 데서 나와 가지고 이제 난리 치는데, 이 선동을 하니까 이 구테우스가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뭐 전쟁막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데 가가지고 얘들 데리고 이제 이게 투발루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12,000밖에 안 돼요.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뭐 지구를 살린다 해서 하는데 근데 갔다 오니까 뭐 하느냐 투발루 지금 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땅 육지 면적이 2.9% 증가했어요. 이거 됐냐? 네이처 커뮤니티 좋은 거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뉴질랜드에 있는 교수가 쓴 논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위성으로 찍었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지. 근데 작년에 또 뭐 캅스 29 하는데 이게 외무장관이랍니다. 외무장관이라는 친구가 자기 나라 이 지금 뭐 가라앉는다고 이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고 하는데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이게 애들이 봐요. 이걸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관광 수입 올리려고. 투발루가요. 이 세계 평균이 뭐 3%도 안 되는 경제 성장률이 얘는 지금 10%예요. 매년 10%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인구가 60년 이후로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뭐 나라가 사라진다고 그래가 또 그 뉴질랜드의 이민도 허가받고 했죠. 여러분. 실제가 이게 보면 논문에 나온 논문 보면은 이때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중세 온난기 때. 중세 온난기 때 해수면이 올라갔다가 전체로 보면은 그런데 이 해수면도 말입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데가 다 달라요. 여기 보면은 호주 시드니의 포트 데니슨이라고 그 보면은 등대에 1800년대부터 이렇게 해수면을 관측했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아주 미식. 근데 이거하고 이산화탄소는 아주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스웨덴 스톡홀름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 완전 떨어져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노르웨이 오슬로도 좀 떨어지고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얘들만 데리고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니까 지구가 멀쩡한 지구를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탄소 중립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이 지금 전 세계에 유엔이라는 데가 완전히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탄소 중립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풍력, 태양광, 전기차, 뭐 에너지 효율 뭐 이런 거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지금 뭔가 하면은 봐요. EU가 제일 부지런히 이산화탄소를 줄였어요. 미국도 최근에 좀 줄였죠. 줄이고 나니까 봐요. 지금 줄이면서 앞장선 나라가 뭐냐? 이 독일과 덴마크예요. 독일과 덴마크가 뭐냐? 지금 전기료가 제일 비싸요. 이걸 이제 태양광 풍력의 요 1인당 양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세를 하니까 이 선을 꺼 가지고 여기 이쪽 선이 뭔가 하면 여기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거 하고 따져 보니까 태양광 풍력이 그 다른 소스보다도 전기값이 5.7배나 비싸더라고요. 그 얘들은 억울하죠. 그리고 여기는 얘는 부지런히 좀 얘하고 인도는 부지런히 지금 그걸 하고 있죠. 지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죠. 근데 지난 파리 협약에서 뭔가 하면 중국 면제, 인도 면제, 그 다음에 아더 디벨로핑 에이시아 이게 뭐 베트남 이런 데도 개발도상국, 러시아 면제, 아프리카 면제. 근데 미국은 가버리고 미국 근데 다시 돌아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 되니까 뭔가 파리 협약에서 면제받은 나라가 70%예요. 지금 근데 중국하고 인도하고 러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프리카도 하고 뭐 하고 나면은 전 세계 인구 중에 거의 대다수가 뭐냐? 탄소 중립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줄이는 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가 탄소 중립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거냐? 이 애들이 억울한 거죠. 얘가 이제 우르술라강 이 여자가 독일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카본 국경 조정제도가 뭐 카본 볼드 어드저스트 시밤이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근데 이거 함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많은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시밤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탑 20 익스포트 그 중에 우리나라도 끼어 있죠. 상당히 많은 것들이 뭐냐? 철강을 하는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영국도 탈퇴했으니까 이런 거. 근데 이게 결국은 시밥은 뭐냐? 가난한 나라한테 무역하러 오면은 세금 내라고 텍스트 푸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보호무역이라는 것이에요.
보호무역이라는 것이 기업을 보호하는 거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기업한테는 자국민한테는 자유무역을 해야지 이게 값싼 물건을 사 쓰는데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결국은 보호하는 거지. 그 자국민한테 저걸 더 하는 거죠. 더 비싼 물건을 사쓰게 하고. 또 하나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금 멀쩡한 전기차 보조금 안 주면은 전기차 좋죠. 근데 이 보조금을 주니까 이 뭐예요? 로빙훗. 그 로빈훗이 아니고 로빙훗이. 그 이게 저 도둑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Steal from poor to the fuel the rich.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돈 빼가지고 지금 잘 사는 전기차 타는 사람들한테 이게 주는 이게 지금 이제 지금 탄소 중립한다고 하는 거지. 또 하나가 뭐냐? 태양광 풍력을 하게 되는 말이에요. 비싼 전기도 쓰지만은 또 하나가 얘들 또 뭐냐? 보조금 안 주면 이게 안 되거든. subsidy. 보조금 안 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지. 그 얘 세금 빼가지고 얘 보조금 주고 또 얘는 또 뭐하느냐? 비싼 전기 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탄소 중립이죠. 근데 이 탄소 중립 부지런히 해니까 climate futility. 이게 지금 허망하더라는 거지. 아무리 해도 교토 협약, 뭐 파리 협약 각종 지금 해도 계속 올라가는 거지. 계속 아무 상관없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 한 2ppm 연애 평균 2ppm이 지금 계속 저 마우나로아에서는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올라간다 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는 말이에요. 낮을 때는 높지만은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별 효과가 없는 거지. 이 세츄레이션 돼가지고 이게 체감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여기 2022년이 바로 420이죠. 근데 이쯤 되면은 그 저거예요. 그 산업화 이전에 배가 되는데 그때 간다 하더라도 뭐 전혀 효과. 이게 이제 지금 그 나와 있는 논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 400ppm일 때 열을 잡는 이 파장에 잡는 요 까만 선이에요. 800 되면 여기 조금 더 잡아요. 여기 조금 더. 근데 800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400에서 800까지 가려 그러면 지금처럼 내 뿜으면은 170년 걸리면 이렇게 되는데 요만큼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구름하고 태양의 흑점 활동에 세발의 피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이 뭔가 하면 엉터리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 기후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유엔에서 지금 예측한 거예요. 예측하는 모델인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많으냐? 과거로 백업해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거지. 안 맞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이건데 얘는 계속 그 지금 안 맞는 모델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하는데 이 유엔의 기후 모델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 저도 그 유엔 이번에 지난번 6차 보고서 봤어요. 태양, 구름, 해류는 안 변한다. 똑같다. 이산화탄소만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엉터리로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 웬만한 이 분야에서는 다 알고 일종의 지금 뭐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작년에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나왔는데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나오면 다 챙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게 비에른 롬버그라고 이제 회의적 환경주의자도 쓰고 그다음에 지금 폴스 알람 이것도 뭐 쓰고 이런 거 쓰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이 이야기 뭔가 하면 이거예요. 미국이 2050년까지 95%의 그러니까 almost 탄소 중립이죠. 100%도 아니에요. 하려 그러면은 1인당 per person per year 연에 11,000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1인당. 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10만 불 버는 사람한테는 그냥 한 10%를 챙겨가 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5만 불 버는 사람한테는 한 20%를 챙겨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가지고 해보니까 이 사람은 UN 기후 모델, UN 기후 모델로 가지고 봐요. UN 클라이머트 모델.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의 연구소가 있어요. 큰 지금 세계적인 연구소가 코펜하겐 컨센서스라 해가지고 거기에 노벨 수상자가 뭐 7명이 있고 뭐 300여 명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측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0.16도 떨어지더라. 2100년에. 이거 UN
모델 또 엉터리 모델 그 맞다고 했을 때 EU가 하니까 0.4도 떨어지더라. 그럼 바보짓이죠. 이게 0.4도가 떨어진다면 믿기도 힘들지만은 이런 지금 짓을 하고. 이 사람 보십시오. 린첸 교수. 저 MIT에 이 사람 보면은 대단한 게 미국에서 잘 나가는 교수가 3번 학교를 옮긴다 그러는데 하버드 있다가 시카고 대학 갔다가 MIT 석자 교수로 이 사람이 뭐라겠는가 하면은 지난해 말이에요. 글래스고에서 캅26 할 때 그 UK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 간에 기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하지만은 경제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 이분 지금 자주 저하고도 이메일 주고받거든. 이 사람 이야기 봐요. 고비용 무효가다라는. 이 짓을 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느냐. 그럼 기후재난을 줄이려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기후재난이 100년 동안에 99% 줄었어요. 기후재난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이거 다 데이터예요. 미국의 해외 재난 지원국에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데이터를 다 줄었는 거죠. 다 줄었는데 지금 기후재난이, 대재앙이 온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보면 이 홍수 같은 건데 G7 국가 봐요. 다른 세계 평균하고 G7 국가는 거의 그 피해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가난을 잘 사니까. 잘 살고 국토를 선진화하고 하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기후재난 방법은, 줄이는 방법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유럽 같은 데 잘 살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국토를 선진화한다. 이게 뭔가 하면 댐 만들고 강 정비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1925년에 사람 647명 서울에서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송파공원에 가면 있겠답니다. 이게 얼충년 대홍수 기념비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기념비도 세워놓고 말이에요. 과거에 80년대 보십시오. 엄청난 사람들. 옛날에 이게 다 침수 지역인데 이게 다 지금 우리 정비했잖아요. 서울에 엄청난 결국은 이게 이 1차 한강 종합 개발, 2차 한강 종합 개발이 다 막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기후 재난을 막는 거는 땅에 있는 거지 하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 차라리 기후제를 지내는 게 낫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탄소 중립은 21세기 산화 제한이다. 보십시오. 이 친구가 곤충학자예요. 스탠퍼드 대학 곤충학자인데 폴 에헐리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68년도에 인구 폭탄이라 해가지고 80년도 되면은 지구에 40억이 굶어 죽고 미국에서만 6천만이 굶어 죽고 이거 하고 72년도에 봐요. 이거 보면은 성장의 한계, 자원 고갈 때문에 80년 되면은 석유가 다 떨어지고 이걸 컴퓨터로 예측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제이 폴에스터 MIT 교수가 이 로마 클럽에서 용역을 받아가 자기 제자들하고 이제 고등학들하고 그 당시에 했던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 성장의 한계 용역 연구 책임자는 지 이름을 좀 뺐어요. 이 사기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이 사람. 근데 이걸 믿고 우리가 뭐 했느냐? 전 세계에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산화 제한하고 난리친 거죠.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거죠. 나왔던 게 뭔가 하면은 지구의 수용 인구는 25억이다. 40억 되면은 비재생 자원은 고갈되고 이게 30억 되면은 40억 되면은 지속 가능 성장이 불가능하고 50억 되면은 전 세계 환경 파괴다. 지금 봐요. 얼마 전에 80억 넘었지. 지금 매년 남북한 합한 인구만큼 증가하고 7천 내지 7,500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지구에 얼마 살면 되느냐? 얼마가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정답은 저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때 지구의 인간의 과학의 발달에 따라가,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그때 지구에 살 수 있는 인구가 달라지고, 또 뭐라 그런가 하면은 저런 거 나오죠. 자원의 고갈. 자원은 지구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1500년도에도 석유도 있었고 그 석탄도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은 석유는 등불만 켜는 줄 알았고 하늘을 나는 그 비행기의 연료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우라늄 같은 게 어떻게 원자력을 에너지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몰랐는 거죠. 리튬 뭐 전기차 때문에 지금 엄청 비싼 것도 몰랐다는 거죠. 지금 언제 어떻게 지금 그런 마찬가지죠. 곰팡이가 어떻게 수백만의 어마어마한 인구 사람을 살릴 페니실린을 만들어내고 거의 모든 자원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완전히 바보짓 한 거지. 이런 애들 말 믿고 이제 그 당시에 뭐 했느냐 또 유엔이 나서는 거지. 유엔 이 사람이 UNEP 초기 파운딩 디렉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10년 남았다. 대재앙이 온다고 이 말 듣고 얘가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또 82년도에 나가 18년 남았다. 또 한 놈은 나가 또 뭔가 하면은 89년도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가 우리 한 게 뭐예요? 둘만 넣자고 아마 우리 세대도 예비군 훈련 가면은 다 정관 수술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아가 뭐 하느냐? 애 많이 나라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똑같은 짓을 지금 탄소 중립을 하는 거죠. 그 왜 내가 탄소 중립을 지금 그 21세기 산하 제한을 하느냐? 지금 소빙하기가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사에서 나온 거죠. 글로벌 쿨링 is already past process. 지금 수많은 책이 나와요. 우리나라 한 권도 번역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뭐 계속 지금 2025년도에 어떻게 되고 각종 지금 소빙하기가 오고 잘 보십시오. 그 소빙하기 오는 이름까지 들려요. 이게 바로 지난번 우리나라에서 그 뭐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심변경 있고 하던 그때 이때 1600년대 소빙하기 같은 것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더운 이 시기에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기가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추위가 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탄소 중립, 그 탄소도 이산화탄소도 별로 온실 효과도 없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게 논문으로 나온 거죠. 앞으로 쿨링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 나사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There is no impending mini ice age. 이 나사 같은 데. 왜냐하면은 바다가 더워져 있고 바다에서 증발되어 있는 수분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온실 효과를 해가지고 no impending 금방 오는 미니 아이스 에이지는 아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관측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봐요. 노아에서 나온 건데 미국의 해양 대기청이 거기에서 나온 건데 지금 그 지난 2015년도부터 작년 그기는 올해 주운까지 나온 자료 내가 받았는데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이걸 100년으로 따지면은 센츄리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1.08도예요.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에 0.8도 증가했어요. 그것보다도 지금 떨어지는 게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것도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 있는 그 스노우 앤 아이스 데이터 센터, 국가 스노우 앤 아이스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겁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2012년도 이후에 지금 이게 얼음이 북극이 아틱 시 아이스예요. 증가하고 있고 여기는 그린란드 이 DMI 거기는 덴마크죠. 그린란드가 덴마크 거라 가지고 덴마크에서 그린란드의 아이스 보면은 이게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 남극의 이쪽은 동쪽은 쿨링이고 여기가 지금 더워지고 하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다른 데이터도 있고 한데 보면 보십시오. 여기 뭐냐면 여기가 페닌슐라 반도가 주로 뭐 하느냐 하면은 이게 글로벌 워밍 핫스팟 여기 가서 이제 이거 방송국에서 찍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최근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그리고 또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제보고 보라 그러고 봤는데 이게 나왔더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게 뭔가 하면은 2011년 보통 그 남극이 추울 때가 언제냐면 4월부터 9월이에요.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평균 기온이 이걸 평균한 거죠. 지난 50년 동안 가장 추웠다는 거예요. 습시 마이너스 61도. 이게 가장 추웠는 시기예요. 추위가 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나라로서는 나는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절호의 찬스다. 바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난리 났다고 치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탄소 중립하자. 완전 가면 무도회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십시오. 글래스고 갈 때 보면은 뭐 400대의 프라이빗 제트
개인 비행기가 기름 써가면서 뭐 글로벌 워밍 온다고 난리치면서 하루 만에 보십시오. 52대가 지금 뭐 가고 난리를 쳤어요. 원래는 이제 좀 별로 안 그런데 가서 이 짓 하고 있다가 이제 졸다가 오고 뭐 그러다가 얘들이 왜 안 오냐 뭐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참석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툰베리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뭐 블라블라블라 그냥 뭐 대도 안 한 말이나 이놈 가서 한마디 하고 저놈 가서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났다 뭐 이런 식이지. 그래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청소부들이 블라블라 청소한다고 뭐. 그 완전 지금 그 가면 무도회라는 것이 우리나라 방송에서만 안 나오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회다. 화석연료 사용 절반으로 줄이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화석연료 이런 것만큼 지금 중요한 거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휘발유 쓰면 하늘을 못 날죠. 지금. 이걸 해가지고 줄이자. 뭘로 가지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으로 쓰고 또 하나가 뭔가 우리나라는 다행히 원자력이 있다는 거죠. 원전 강국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채빈국이에요. 모든 에너지를 지금 수입해가지고 화석연료, 석유 뭐 전부 수입해 쓰는데 이 원전 강국과 에너지 채빈국이라는 이걸 하나의 강점으로 그리고 또 보십시오. 저도 그 원자력이 이렇게 안전한 줄은 몰랐어요. 이 책 보고 내가 알았지. 이 책 보고 가장 안전하고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보십시오. 원자력 발전 기술은 인류의 놀라운 발명이다. 생산 에너지당 사상가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발전 기술 중에 하나가 틀림없다. 그 원자력의 에너지를 핵무기와 같은 악마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핵의학과 같은 유익한 핵기술로 평가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3마일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전기로 가능한 모든 분야는 원자력으로 해가지고 전기로 하자는 거예요. 산업, 건물, 운송 이건 무슨가 하면은 러시아에서 벌써 쉐빙선을 원자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뭔가 하면은 지금 그 컨테이너 선들 수출하는 무역 수출하는 이런 것들 다 컨테이너 선 이런 것들을 원자력으로 하고 앞으로 아마 저는 그런 생각해요. 미래의 우리 아파트에는 가스가 안에 없어질 거다. 결국은 다 그 구태여 그런 시설도 할 필요 없이 전기로 인덕션으로 다 그걸 하는 거지. 모든 걸 가능한 건물 그렇게 하면은 이 패트릭 무어의 이 책 이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50%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쓰는 화석 연료가 거의 한 80%인데 한 50%로 줄일 수가 있다. 그걸 줄여 가지고 하는데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지금 그 수소 경제를 알시는데 수소 보면은 봐요. 그레이 수소는 화석 연료 가지고 수소 만들고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수소 1톤 만드는데 10톤 탄소 나와요. 이건 바보짓이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화석 연료 가지고 수소 만들고 나머지는 여기다 스토리지 하라. CCS로 하라. 이게 이제 블루 수소예요. 그린 수소가 뭔가 하면 리뉴어블 에너지로 가지고 수소 만든다.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거 할 게 아니고 원전 수소가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원자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일정한 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지금 풍력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바람 불 때만 전기가 오고 안 생기고 뭐 간헐적이죠. 근데 원전은 계속 일정하게 수력은 달라요. 수력은 원할 때 돌리면 되니까 물을 빼면 되니까. 근데 원전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중동에 말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서 왜 원전을 좋아하느냐? 원전도 원전이지만은 요 여분 전력 필요할 때 쓰고 계속 발전은 항상 일정간 하니까 그 나머지를 많으냐? 걔들은 저걸 해요. 해수 담수화를 해요. 걔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하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로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그 전기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저장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분 이걸 가지고 여분 전력으로 가지고 수소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지요. 그 이런 걸로 우리가 하고 그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레이, 블루, 뭐 그린인가. 또 하나가 뭐냐? CCS라 이가 정신 나간 거지. 지구의 보약을 가지고 땅속에 묻는 거 정신 전혀 잘못 생각한 거지. 그런데 요즘 이게 안 되니까 얘들이 뭐 하는가 하면 CCUS라 그래. Utilization and 뭐 Storage. 요거는 그나마 우리가 온실에서도 뭐 쓰고 하니까 이 뭐 하지만은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짓이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수소 이거 에너지도 시장과 기술에 맞게 해야지. 나라에서 뭐 보조금 주고 뭐 전혀 지금. 그리고 이게 지난번도 제가 뭐 그것도 했지만은 저 패트릭 무어의 자료를 가지고 내가 방송을 했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태양광 풍력은 경제 기생충이라는 거죠. 전부 다 이게 보조금 받고 뭐 하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게 국민 계몽과 진짜 환경. 이거 보십시오. 산을 다 깎아가지고 지금 뭐 이래가지고 또 비 오니까 이 되고 새만금에 해놓으니까 전부 새똥 사고 뭐 이런 짓을 지금 나라에서 이게 친환경이라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거 봐요. 풍력 발전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바람이 작아도 안 돌아가고 많아도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문제 부러지고 하니까 그 바람이 세면은 저절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뭔가 하면 윈타워가 하루에 70%를 놀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시간 100% 붙으면 70%는 놀고 30%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에너지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태양광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 전기를 만들려 그러면은 지금 300만 솔라 패널을 깔아야 돼요. 그런데도 밤 되면은 못하고 뭐 비 오고 눈 오고 그런.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멍청한 에너지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보조 발전소를 만들어야 돼. 백업 플랜트를 만들어야 돼.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2015년도 나온 자료인데 생산 에너지당 들어가는 물질로 따지니까 태양광하고 솔라가 이게 광산에서 채굴한 것들, 철과 구리, 콘크리트 이게 들어가는 게 이게 뭐 다른 것보다 10배나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10배가 뭐예요? 지금 엄청난 이게 지금 이게 친환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진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외국에서 리얼 그린 무브먼트로 가야 된다. 그 나무, 태양광 풍력 몰아내고 다시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스탑 R200, I love CO2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나라에서 쓸데없이 지금 뭐 탄소 중립에 어마어마한 예산 줄 게 아니고 이 새로운 에너지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로서는 지금 하나의 지금 해야 될 전략이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